여러분, 지금 이 순간 유럽의 심장부를 관통하고 있는 거대한 역전극의 실체를 알고 계신가요? 흔히들 자동차의 본고장 하면 독일의 아우토반을, 럭셔리의 정점하면 프랑스의 파리를 떠올리곤 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유럽 전기차의 생명줄을 쥐고 흔드는 진짜 권력은 독일도 프랑스도 아닌 폴란드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숨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 거대한 심장을 만든 주인은 유럽인이 아닌 바로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감이 오시나요? 작년 한 해 동안 폴란드 브로츠와프라는 작은 동네의 공장 한 곳에서 쏟아져 나온 배터리를 전부 트럭에 실어 줄을 세워본다고 가정해보세요. 그 길이가 무려 서울에서 부산을 71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현재 유럽 도로 위를 쌩쌩 달리는 전기차 세대 중 한 대는 이 폴란드 시골 들판에서 한국인의 손으로 빚어낸 배터리를 달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한때 독일의 하청기지 혹은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야 했던 회색빛 공산국가 폴란드가 어떻게 지금은 전세계 자동차 종주국인 독일조차 쩔쩔맬 정도로 강력한 배터리 강국이 된 걸까요? 그리고 왜 폴란드 청년들은 자기 나라 국영 기업보다 한국 회사 사원증을 목에 거는 걸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게 된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600년 동안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짓밟혔던 한 민족이 지구 반대편에서 온 대한민국이라는 최고의 파트너를 만나 유럽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그야말로 눈물나게 처절하고도 통쾌한 30년짜리 복수극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가슴 웅장해지는 이야기의 속살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본 게임이 시작됩니다. 지금 유럽 자동차 산업의 성지인 독일에서는 정말 믿기 힘든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0년 넘게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켜오며 독일 경제를 지탱하던 기둥 폭스바겐이 독일 본토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했거든요. 무려 7만 명의 숙련된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독일인들에게 이건 단순한 실직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통째로 으스러지는 사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시각 국경 너머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독일 노동자들이 짐을 싸며 눈물을 흘리는 동안 폴란드 청년들은 한국 기업의 채용 공고를 확인하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면접을 보러 온 청년들이 끝도 없이 줄을 서고 한국 회사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온 마을이 잔치 분위기가 됩니다. 유럽 자동차 산업의 거대한 무게중심이 서쪽 독일에서 동쪽 폴란드로,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 기업의 깃발을 따라 무섭게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역사의 보복일까요? 그 중심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브로츠와프 공장이 우뚝 서 있습니다. 이 공장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다들 입을 다물지 못하실 겁니다. 단일 부지 기준으로 유럽 최대를 넘어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공장입니다. 축구장 130개를 합쳐놓은 광활한 대지 위에 세워진 이 공장은 부지가 워낙 넓어서 직원들이 출근해서 자기 라인까지 갈 때 자전거를 타고 이동해야 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1년에 생산되는 배터리 용량이 80기가와트시에 달하는데요. 숫자가 너무 커서 체감이 안 되시죠? 전기차 한 대를 굴리는 데 필요한 배터리 용량이 보통 80kWh 정도니까 이 공장 하나에서 매년 100만 대 분량의 전기차 심장이 쏟아져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폴란드의 한적한 옥수수밭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명주를 쥐고 흔드는 성지가 된 것이죠. 덕분에 폴란드 경제는 그야말로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브로츠와프 지역 청년들의 평균 임금은 2배 가까이 수직 상승했고 한국 기업 단지 주변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구쳤습니다. 심지어 폴란드는 이제 EU 국가 중 리튬 이온 배터리 수출 압도적 1위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가장 많이 사가는 큰 손이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자동차 종주국이라 자부하던 독일의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BMW입니다.
독일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최첨단 프리미엄 전기차의 심장이 사실은 폴란드 들판에서 한국인의 기술로 만들어진다는 이 역설. 독일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눈물이 날 노릇이겠지만 폴란드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시원한 광경이 없습니다. 100년 전 폴란드를 짓밟고 점령했던 독일이 이제는 폴란드 땅에서 생산되는 한국산 배터리가 없으면 자동차 한 대도 제대로 못 만드는 처지가 된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폴란드였을까요? 그리고 폴란드는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지옥 같던 과거를 털어내고 이런 기적을 일궈낸 걸까요? 사실 폴란드의 번영 뒤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처절한 고통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인 1989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폴란드의 풍경은 그야말로 회색빛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빵집 앞에 길게 줄을 서야만 겨우 빵 한 덩이를 손에 넣을 수 있었거든요. 비누 한 장, 화장지 한 롤조차 국가에서 주는 배급권이 있어야 살 수 있었고 그나마도 물건이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수치는 무려 600%를 찍었습니다. 어제 1,000원 하던 빵이 자고 일어나면 6,000원이 되어버리는 미친 세상이었죠. 1인당 GDP는 고작 6,000달러 수준. 당시 신흥국이었던 대한민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이미 산업화를 끝냈어야 할 유럽 한복판의 나라치고는 정말이지 처참한 성적표였습니다. 사실 폴란드의 비극은 1989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어두운 단면인 제2차 세계대전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기억하시나요? 1939년 9월 1일 새벽 히틀러가 첫 번째 포탄을 떨어뜨린 곳이 바로 폴란드의 그단스크 항구였습니다. 인류 최악의 전쟁의 첫 단추가 폴란드 땅에서 채워진 것이죠. 전쟁 기간 동안 폴란드는 전체 인구의 6분의 1인 600만 명을 잃었습니다. 수도 바르샤바의 운명은 더 잔인했습니다. 1944년 폴란드인들이 자유를 위해 봉기하자 히틀러는 피가 거꾸로 솟는 명령을 내립니다. 바르샤바라는 도시를 지구상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버려라. 독일군은 도시 건물의 85%를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하나 폭파해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바르샤바에는 제대로 걸어다닐 수 있는 길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시 하나가 통째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폴란드가 공식적으로 추산한 독일의 점령 피해액은 무려 1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00조 원이 넘습니다. 한 나라의 GDP를 몇 번이나 날려버린 수준의 피해를 입었지만 폴란드는 독일로부터 제대로 된 배상금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나는가 싶었더니 이번엔 동쪽에서 또 다른 괴물인 소련군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1947년부터 1989년까지 무려 42년 동안 폴란드는 소련의 위성국가로서 말 한마디 마음대로 못하는 공산주의 계획 경제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시 폴란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가슴 아픈 농담이 돌았습니다. 우리 민족을 가장 증오하고 괴롭힌 놈이 누구냐고.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놈이 우리 옆집에 독일과 러시아를 앉혀둔 놈이다. 서쪽에는 독일, 동쪽에는 러시아.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600년 동안 짓밟혀온 것이 폴란드의 서러운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폴란드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피 속에는 지독한 생존 본능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 기적같은 반격의 신호탄은 1978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추기경 카롤 보이티와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로 선출된 것입니다. 슬라브인 최초의 교황 탄생에 온 폴란드가 뒤집어졌습니다. 600년 동안 주변 강대국에 짓밟혀온 우리 민족 중에 전 세계 가톨릭의 정점이 나왔다는 사실은 폴란드인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강력한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뜨거운 불씨는 1980년 그단스크 조선소의 거대한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무능한 공산 정권이 빵값을 갑자기 올리자
노동자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난 것이죠. 이 전설적인 파업을 이끈 인물이 바로 전직 전기공 출신의 레흐 바웬사입니다. 해고당에서 출입증도 없던 그가 조선 소엽 차가운 강물을 헤엄쳐 건너 담장을 넘었을 때 폴란드의 운명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작은 보트 위에 올라가 메가폰을 잡고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 역사에 종말을 고한 자유노조입니다. 노동자의 천국이라 자부하던 공산국가에서 노동자들이 공산당에 반대하는 노조를 만들다니, 이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대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바웬사는 노벨 평화상을 받으며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고 1989년 드디어 폴란드는 공산주의의 사슬을 끊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유를 얻은 기쁨은 딱 하루뿐이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현실은 그야말로 참혹했거든요. 국가 경제는 이미 숨통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에 빈사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때 폴란드의 운명을 책임질 한 명의 냉철한 학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레셰크 발체로비치입니다. 그는 평생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차가운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는 폴란드를 살릴 수 있는 건 동정이 아니라 날카로운 외과 수술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재무장관 자리에 앉자마자 꺼내든 카드는 이름부터 무시무시한 충격 요법이었습니다. 1990년 1월 1일 자정을 기해 폴란드의 모든 물건 가격을 한꺼번에 자유화해버린 겁니다. 비효율적인 국영 기업들도 가차없이 시장에 내던졌습니다. 이 가혹한 처방이 내려진 다음 날 폴란드는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빵값이 4배로 뛰고 인플레이션은 600%를 돌파하며 서민 경제가 박살났습니다. 실업률은 16%까지 치솟았고 어제까지 공장에 다니던 노동자들이 오늘 길거리에서 가구를 팔아 연명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발체로비치를 저주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더니 자유가 우리를 굶겨 죽인다 라며 분노했죠. 하지만 발체로비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썩은 팔을 잘라내지 않으면 몸 전체가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독하디독한 약방문은 시간이 흐르며 기적같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1999년 나토에 가입하고 2004년에는 EU의 정식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폴란드 정부는 정말 영리한 선택을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잠시 접자. 일단 독일과 프랑스의 공장이 되어서 일자리부터 만들자. 폴란드는 스스로 거대한 부품 공장이 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의 자본이 미친 듯이 폴란드 땅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폭스바겐, 피아트, 오펠 같은 자동차 거인들이 줄줄이 공장을 세웠고 폴란드는 순식간에 유럽 자동차 산업의 핵심 기지로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마침내 폴란드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최후의 퍼즐 조각이 나타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당시 LG 에너지 솔루션은 유럽 시장을 공략할 전초 기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헝가리와 체코가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유혹했지만 LG의 선택은 폴란드의 브로츠와프였습니다. 왜였을까요? 폴란드 정부의 진심이 LG를 움직였습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에 맞춰서 모든 인허가를 6개월 안에 끝내주겠다. 이 약속은 지켜졌고 2017년 공장이 가동되자마자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폴란드의 우수한 엔지니어 인력과 한국의 독보적인 배터리 기술이 만나자 유럽 배터리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이제 폴란드 브로츠와프는 유럽 전기차 산업의 바티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지금 폴란드는 더 이상 독일의 뒷마당이 아닙니다. EU 내 경제 규모 3위권을 노리는 당당한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는 프리미엄 전기차들이 사실은 폴란드에서 생산된 한국산 배터리 없이는 굴러가지 못한다는 사실은 욱백년 서러운 역사를 단숨에 씻어버리는 가장 시원한 복수극입니다. 현재 폴란드에는 LG뿐만 아니라 삼성, SK, 현대모비스 등 40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누적 투자액은 88억 달러를 넘어섰고 두 나라의 교역액은 연간 13조 원이라는 대기록을 돌파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서로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던 두 나라가
이제는 경제적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폴란드인들은 이제 한국인들을 지구 반대편에 있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고난을 겪고도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한국인의 역동성이 비슬라강의 기적을 꿈꾸는 폴란드인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것이죠. 독일 노동자들이 짐을 싸는 동안 폴란드 청년들이 한국 회사 채용 공고에 줄을 서는 장면은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가장 선명한 증거입니다. 유럽의 무게중심은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리고 한국이라는 날개를 단 폴란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폴란드의 기적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뼈를 깎는 개혁을 견뎌내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 일궈낸 인간 승리의 드라마입니다. 빵 한 덩이를 위해 줄을 서던 회색빛 국가가 이제는 전 세계 전기차 산업의 핵심으로 우뚝 선 이 모습, 정말 가슴 벅차지 않나요? 이 역전극의 끝에 우리 한국의 이름이 당당히 새겨져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셔도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웅장한 복수극과 기적 같은 역전극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길 바랍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우정이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무너지는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흥미롭고 가슴 뜨거운 지식 스토리텔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